윤석열 정권이 아직 출범을 안 했죠. 아직까지 문재인이 통치 중이지만 어쨌든 당선자 신분으로 약 한 3, 4일 그리고 뭐 주말을 이제 거쳐서 이제 인수위가 진행되는 거 정도를 보면 대충 답을 낼 수가 있죠. 일단 이 정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특히 이 보수파리들이 이 국민들을 속여온 것처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이 문재인 무리들을 척결할 건지 아닌지는 뭐 답이 이미 다 나와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그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문재인과 오히려 손잡고 화기애애하게 가겠다, 그런 증거들만 지금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 차례 얘기했죠. 윤석열 정권의 최대 문제는 뭐냐, 문재인의 사냥개를 보수에서 받다 모시면서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문재인 정권 심판 못한다. 그게 이른바 미디어치 같은 윤석열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력의 탄핵 조작 주범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유였잖아요.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었던. 그러면 윤석열이 좋아서 미치겠다고 떠들어댄 그 보수 변절자들이 윤석열 목줄을 쥐고 너 문재인 안 때려봤으면 죽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움직임도 없어요. 그 움직임도. 한마디로 뭐냐, 윤석열 만세 불렀던 보수파리들도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편인 거 뻔히 알면서 걷다 숟가락 됐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돼요. 저는 가끔가다 지금 이 댓글로서 나오면서 아니 윤석열이 문재인을 칠 줄 알았는데 왜 이러냐, 이런 댓글들이 좀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인 거고, 일반인들이 이제 속은 거죠, 보수파리들에게. 절대 윤석열은 문재인을 못 치는데 문재인을 감옥에 집어넣을 거라는 그 사기에 속은 거죠.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쭉 봤습니다. 그간에 윤석열 만세 불렀던 보수파리들, 오늘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던 거고, 그렇게 국민을 속였던 보수파리들 입장에서는 연정 얘기가 나오고 문재인 정권의 총리 연임 얘기가 나오는데 한 놈도 안 달아요, 그 얘기를. 조합제부터 뭐 한 놈도 그런 얘기 안 달아. 또 국민을 속이겠다는 거야. 문재인과 윤석열이 함께 가고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숨겨가지고 끝까지 해먹겠다는, 이런, 그거 믿고 하는 거죠. 그거 믿고. 그거 안 믿고 이런 짓을 어떻게 감히 벌입니까? 자, 이 조선일보 이 화면에 왜 이러지? 오늘 오전 3시 1분에 첫 기사가 나왔고 수정이 6시예요. 이 제가 시간을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자, 조선일보는 윤석열이를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입니다. 동아는 윤석열을 비토했고 중앙은 머뭇거릴 때 조선이 완전히 얼굴에 철판 깔고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하지 않을 뿐더러 제 생각에는 조선일보가 이 공작을 하고 있다고 봐요. 조선일보가 윤석열에게 너 김부겸이 총리 연정해라, 네 힘 가지고는 정권 유지 못한다, 그런 지금 메시지 줬다고 보는데, 일단 이 기자가 이 최경훈이라고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고 이제 이 조선일보의 지금 정치부 핵심이죠. 논설위원까지 했던 최경훈 정도가 기사 썼다면은 이거는 조선일보 자체의 정치 공작입니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그냥 보수 유튜버들처럼 머리에서 주워들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 김부겸을 총리로 연임을 시킨 뒤에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지명권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문재인이 지금 임명할 수 있거든요. 이걸 윤석열에 넘겨준다.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6년입니다. 만약에, 아니 만약에도 아니야. 만약에도 아니고 이거 그냥 정권 교체가 맞잖아요. 정권 교체가 맞으면은 그냥 문재인이가 한국은행 총재 임명하고 나가버리면요, 저거
한국은행 총재 지금 임기 좀 맞아. 한국은 좀 임기가 복잡해가지고 4년에다가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니까 8년이죠.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가. 그럼 문재인이가 이거 다음 한국은행 총재를 강경 좌익을 꽂아놓고 나가버리면 4년 동안 이제 이 윤석열은 경제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윤석열 자체도 뭐 좌익이지만 문재인 입맛에 맞는 노조 입맛에 맞는 한국은행 총재 딱 꽂아놓고 나가면은 기획재정부 장관 아무리 바꿔봐야 뭐 이거는 뭐 한국은행은 더군다나 정권이 컨트롤할 수 없는 데 아닙니까? 정권이 손댈 수 없는 곳 아니에요,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 임명권을 윤석열에게 넘겨주면서 그 대신에 총리 임명권을 문재인이가 가져가는 거죠. 김부겸으로. 이걸 지금 거래를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소문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게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구조적으로. 자, 문재인 기관장 80%가 2, 3년 뒤에 퇴임해요. 공기업 CEO 36명 중 29명이 2024년 이후에 임기가 만료된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냐면 공기업 기관장들은 되게 임기가 3년인데 어떻게 80%가 2, 3년 뒤에 퇴임이야? 그러면은 윤석열은 2, 3년 동안에 선발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선발이. 이 장관을 앉혀봐야 그 장관의 이 부서에 맞는 공기업들이 실제 선발인데 공기업 선발이 다 문재인이 지고 있어버리면은 저거 뭐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저거. 지금 나오잖아요. 에너지, 부동산, 노동 등 이게 핵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부동산, 노동이 좌익과 우익에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그 핵심들인데 공기업이 이걸 지금 문재인이가 2, 3년 더 끌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자, 어디냐?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뭐 핵심들이네 다. 이게 2년 남았고 이게 2년 남은 거고. 자, 옛날 같았으면은 이명박 때 이제 노무현하고 이제 교체를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명박 때 조인트 가고 들어가가지고 막 쫓아내는데 그 쫓아낼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명박 때도 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쫓아내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이가 환경부 블랙리스트죠. 이제 환경부에서 쫓아내다가 이제 그 환경부 장관이 감옥 갔는데 이제는 이제 그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뭐 국정원 하나 시켜가지고 저기 공기업 사장 만나러 가서 당신이 사표 안 내면은 구속시키겠다 막 이래서 쫓아냈는데 지금은 뭐 그 짓 했다가는 뭐 바로 구속이니까 이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 총리를 문재인에게 넘겨준다는 얘기는 이른바 장관이 추천권을 총리가 갖고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활용을 안 했어. 왜? 대통령이 총리를 장악하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김부겸이가 연임이 되면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아닌 다른 놈이 총리를 임명하게 되는 거죠. 역사상 최초입니다. 다른 놈이 총리 임명하는 거예요. 퇴임한 대통령이 이제 총리를 임명하는 꼴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100% 행사하려고 그러겠죠. 그게 뭐냐? 장관 추천권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에 대해서 원래 인사는 총리가 장관의 3배수를 올려놓으면 그걸 대통령이 골라야 되는데 그런 거 깡그리 안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과 김부겸이가 그래 장관 우리가 3배수 올리겠다. 이러면은 이제 장관도 문재인이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먹는 거죠. 장관을. 그렇게 장관을 나눠 먹는 조건으로 요 공기업들 요것들도 한 절반 나눠야죠. 지금 이 윤석열이가 요거를 2, 3년 동안 손가락 빨 수 있겠어요? 이제 윤석열이 도운 그 수많은 떨거지들 잘해줘야 되는데 요 공기업 요거 절반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 숫자를 절반 나눠버리고 그 대신에 이 공기업도 절반 문재인이 나가라면 나가겠지. 다 문재인이 시켜준 사람들인데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다. 한마디로 완전히 나눠먹기 가는 거죠, 나눠먹기로. 자, 김부겸이 오늘 그렇게 조선일보 단독 보도가 이렇게 터져 나왔으면은 지금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지금 정권에서 쫓겨나는 문재인 정권의 총리가 이런 말이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고의 고려 가치 없다. 나는 문재인 정권 마지막을 퇴임하고 집에 가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을 교체한 그 새로운 점령군이 들어와서 당신 총리 우리가 쓸게. 그러면 이거 배신하는 얘기잖아. 배신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나는 문재인 정권 사람으로 정권 마무리하고 집에 가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김부겸이라는 자가 떠든 거 보세요. 이거. 유임설 보도 부적절. 야, 이거 머리 엄청 굴렸을 거야, 집에서 이거. 유임설이 부적절한 게 아니라 유임설 보도 부적절. 원워딩을 봅시다.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럼 논의가 나오는 거는 윤석열이 그 인수위에서 논의하는 거는 괜찮고 정상적인 총리면요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 얘기해야 돼요. 그런 논의한다는 거는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 사람으로서 내 여기서의 공직생을 마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김부겸이란 기회주의자가 떠드는 말 보세요. 언론 보도가 논의를 충분히 해주되 언론이 쓰지만 않게만 해달라. 내가 지금 뭐 배신자처럼 보이니까 그냥 언론 보도 안 나오게 그냥 빠리빠리 결정해서 나 임명해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이거. 자, 김 총리는 사기 정부 출범 전 국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인수인계 작업을 하는 것까지를 본인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다. 정말 대단하죠. 요거 문장 쓰는 거세요. 문장 쓰는 거.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내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총리를 또 더 자리를 준다면 받아먹을 수 있다. 받아먹을 생각 없으면은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결정해서 막 가져와. 그거 있잖아요. 그 스님들이 뭐 고기 있으면은 냉면에 있으면은 야 이거 밑에 깔아 그러듯이 왜 언론에 떠드냐 그냥 니네들 물밑에서 해가지고 나한테 자리 하나 주면 되는 거지. 이러고 있어. 자, 김 총리 측에서는 해당 보도가 나온 뒤 불쾌해하는 웃기고 있네. 불쾌하면 기자회견해. 불쾌하면은 나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총리로서 저런 윤석열 정권 나는 관계하고 싶지 않다. 나 집에 가겠다. 그럼 될 거 아니야. 불쾌한데 왜 이런 말 떠들어. 이미 얘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게 보세요. 새 입에 이자가 민주당의 비대위원 들어왔는데 나는 이거 깜짝 놀랐어. 이자는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쪽의 인사였는데 아니 어느새 민주당 들어오더니 어느새 민주당 비대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김부겸 총리 유임 정책협약 통한 연정이 전제를 연정까지 떠듭니다. 이자가 체입에 안철수, 김부겸, 윤석열 다 연결된 거죠. 이거는 안철수가 총리를 하니 많이 그랬잖아요. 안철수가 총리를 하니 많이 그랬는데 갑자기 김부겸 총론이 나오면 안철수가 기분 나빠해야지.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은 안철수인데 안철수 측근이 최이배가 민주당에 가서 김부겸 총리 유임하려면은 연정을 하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안철수도 안단 얘기죠 이거. 안단 얘기죠. 원희룡 김부겸 총리 유임설의 최고의 아이디어. 그 얘기를 듣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너무 뛰더라. 너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더라. 자,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CBS 라디오의 원문을 보면
원희룡이는 어젯밤에 처음 들었다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합니다. 원희룡이가. 아까 제가 조선일보 시간 보여드렸죠. 새벽 3시에 보도됐는데 조선일보 인터넷에 원희룡이는 어젯밤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 얘기는 안철수, 윤석열과 원희룡이 이렇게 김부겸 작업을 했던지 아니면은 원희룡하고 조선일보가 작업을 했던지. 하여튼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김부겸 얘기가. 꽤 깊이 얘기가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은 이어받고 정치보복이나 괴담들이 많은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망해주고 야 이제 완전히 그냥 이게 그냥 안면을 그냥 바꿔버리는데 문재인 정권을 잘한 것을 이어받겠다는 얘기는 정권을 연장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물론 정권을 교체해도 잘한 것은 이어받을 수가 있지만 정권을 교체했다는 얘기는 잘한 것이 거의 없고 잘못한 게 대부분이니까 교체하는 거지. 잘한 거를 이어받고 정치보복 이런 걸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권 교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권 교체 아니라 그랬잖아 계속. 그걸 정권 교체라고 사기친 놈들 조갑제 등등 지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책임질 생각도 없어 보이던데 아까 보니까. 경쟁이 아니라 정치는 상생의 영역이구나. 아니 지금까지 문재인 세력과 보수 세력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최소한 2012년 대선부터 지금 2022년까지 문재인이라는 놈 때문에 보수에서 지금 감옥 간 사람들이 몇 명이며 어떤 식으로 그들이 보복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문재인 챙겨주며 문재인 이어받으며 우리 문재인과 잘 지낼게요. 이게 정치입니다. 그러려면은 너희들은 대선 전에 그 얘기를 했어야지. 원희룡이부터 윤석열이부터 다 대선 전에 우리는 문재인이가 너무 좋아요. 문재인과 잘 지낼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 얘기 했습니까? 대선 전에? 이것들이? 문재인 심판하고 문재인 감옥 보낼 거 윤석열밖에 없다며. 딱 바뀐 거야 지금 3, 4일 만에. 바뀐 게 아니라 이제 본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왜? 어차피 보수 개돼지들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놈들은 우리가 문재인 만세 불러도 같이 들어올 거다. 그런 판단하는 거죠 이게.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이제 이 보수파리들 태극기 들고 김부겸 만세, 문재인 만세 부르러 가요 이제. 지금 근거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내일신문은 문재인 기관지나 가까운 데인데 이거는 김부겸 유임 통합형 총리 요구 커진다. 누가 요구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이 문재인 기관지가 요구하겠다는 얘기는 누가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문재인이가 요구했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래서 여기도 아주 상세히 쭉쭉 나와 있어요. 뭐지 이런 상황이면은 김부겸 총리는 거의 99% 확정이 아닌가 나는. 지금 저거를 부정했던 자는 김은혜 대변인 하나인데 인수위 대변인인가? 뭘 알아 자기가 김은혜가. 그리고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부인을 안 해요. 결정적으로 이 둘이 부인을 안 해. 그리고 문재인이 이 이작자 이거 총감독 이거 문재인이 총감독 통합이 가장 시급한 과제 차기 정부와 협력하 지금 자기가 임명한 총리를 빼간다 그랬는데 정권 연장이 아니면은 문재인이가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통합과 협력할 것. 지금 통합이란 얘기 지금 문재인하고 윤석열이 통화할 때 계속 통합 얘기하더니 문재인이가 오늘 또 통합 얘기 나왔어. 아니 정권 5년 내내 분열과 정치보복을 일삼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 똘마니 하나 정권 앉혀놓더니 이제 통합이래. 통합과 협력의 정치해달라는 국민의 요이고 시대 정치이다. 왜 너는 왜 안 했는데 그러면은? 문재인이 완전히 윤석열한테 올인하지 않았지만은 플랜 1, 2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근데 저는 플랜 1이 이재명이고 플랜 2가 윤석열인 줄 알았는데 플랜 1이 윤석열이고 플랜 2가 이재명이었네. 완전히 준비된 것처럼 그냥 착착착착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문재인의 플랜 1이 윤석열이었어요.
자, 이제 보수 개들이들이 분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내가 안 봐도 뻔한데 의석수가 180대 110석 차이고 공기업들이 막 다 문재인이 지고 있는데 국정을 운영해 나가려면은 문재인과 손잡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이따위로 나올 겁니다. 이제 분명히 뻔한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려면은 처음부터 보수가 박 대통령하고 완전히 결합이 됐어야 돼요. 박 대통령하고 결합을 한 다음에 그러면 박 대통령 더 빨리 빼려고 박 대통령이 참여했겠죠. 지금 윤석열이니까 지금 저렇게 밖에 있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해가지고 문재인과 윤석열이가 탄핵을 얼마나 조작했고 뒤집어 씌웠는지 그거를 폭로하면서 그걸로 여론전으로 승부에 밀고 들어가서 거기서 게임을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었으면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러려면은 대통령이 절대 윤석열이 되면 안 되고 보수에서 탄핵 무효의 리더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힘과 같이 밀고 가는 그 방법이 있었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탄핵 주범을 보수 리더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을 못 쓰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문재인한테 엎드려 빌면서 장관 자리 구걸하며 공기업 자리 구걸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자, 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나는 이거를 갖고 보수파리들이 또 윤석열 만세 부르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물론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 해서 윤석열이가 검찰하고 국정원을 놓겠어요? 검찰, 경찰, 국정원을 놓겠습니까? 윤석열이가? 근데 민정수석실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긴 나죠. 왜? 민정수석실이 그래도 한 직원들이 있어야지. 가가지고 뭐 국정원 조인트로 까고 검찰도 부르고 뭐 이래야지 컨트롤이 되는데 민정수석실이 없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힘들어요.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들 컨트롤하기가. 그럼 뭐부터 못합니까? 뭐부터 못해요? 윤석열이가 검찰을 장악하면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게 보수파리들이 국민을 속인 게 뭡니까? 문재인 감옥 집어넣는다면 윤석열이가 문재인 같이 공기업, 의회, 지자체, 사법부까지 다 장악한 저런 놈을 감옥 보내려면요. 윤석열이가 집권하자마자 그거 하나에 올인거려야 돼요. 검찰, 경찰, 국정원 다 동원해야 돼요. 그래도 보낼까 말까요, 문재인이는. 근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문재인은커녕 문재인 밑에 있는 똘마니들까지도 절대 안 건드리겠다라고 문재인에게 충성서약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만이 문재인을 감옥 보낸다고 떠들었던 놈들 한두 놈이야, 내 페북에서. 우리 카페에 없었지만은 왜 그런 놈들 여기대해서 항의 안 해? 피켓 들고 와서 오늘 우리처럼 국민의힘 앞에 가서 문재인 감옥 보내라고 얘기를 왜 안 하냐고. 왜 또 윤석열 만세야? 그럼 사기쳤다는 얘기지, 윤석열과 함께 다 국민들에게. 윤석열이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이제 통합을 얘기하는 거고, 야, 그러면 부겸이 갖다 써 이러는 거예요. 민정수석실 폐지한다는 얘기는 문재인하고 절대 칼끝 하나 안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되지도 못하고 어차피. 민정수석실이 있어도 못 돼, 윤석열이는. 없애버렸다는 얘기는 그냥 아예 그 가능성까지 그냥 없앴다는 얘기죠, 이거. 자,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특검, 제가 아까 저 더불당하고 저기 뭐 인민당 가서 얘기할 때 제가 중단해버린 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대장동 특검을 하든 말든 의미가 없어요. 대장동 특검을 하잖아요?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면죄부 주고 끝내버릴 겁니다, 아마. 그런 사례가 있어. 노무현하고 이명박이가 딜을 쳐가지고 이명박이 이제 좀 편하게 집권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쪽에서 그때 이제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지지층한테 좀 쇼라도 보여주려고 BBK 특검 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이 당선자 시절 때 BBK 특검을 받았어요. 깔끔하게 이명박 쪽에 면죄부를 줬죠.
그때 주인 검사가 누구냐? 윤석열이에요. 이런 짓만 하고 다닌 거야, 윤석열이는. 어디 특검에 껴들어가가지고, 여러 눈치 보다가, 야, 저쪽 권력 센 것 같다 그러면은 생사람 조작해서 잡아버리고, 이쪽이 세네 그러면은 면죄부 주고, 그런 짓 하는 게 윤석열이에요. 여기 대해서 반박을 해봐, 윤석열 만세족들. BBK 특검 때 윤석열이 한 짓과 박근혜 대통령 특검 때 윤석열이 한 짓을 보라고. 이게 정치 어용검사가 아니면 뭐가 어용검사야, 이게. 이게 강골검사라고. 더 웃긴 거는, 자기가 BBK 주인검사로 특검 들어가가지고 이명박에다 봐줘서 이명박이 때 출세했거든요, 윤석열이가. 근데 또 문재인이가 하나 까니까 이명박이를 또 지가 구속시켰어요. 지가 특검 때 다스는 이명박 거 아니라고 해놓고서 문재인이가 전화 한 통하니까 또 10년 뒤에 야 다스는 이명박 거다 자기가 구속시켰어요. 이런 어용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저런 어용검사가. 권력 따라가지고 그냥 막 사건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 갔다. 그러더니 또 문재인 만나서 이명박 사면 건의할 듯. 야, 내가 진짜 솔직히 이명박이야말로 나오면 안 돼. 어? 너희들 그 윤석열 만세 물었던 변절자들 박 대통령 나오면 안 된다 그랬지. 박 대통령은 나와도 돼. 형식적으로. 왜? 문재인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 때 구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명분과 형식이 워낙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사면 같은 경우는. 실질이야 문재인이나 윤석열 똑같이 다 박 대통령 잡아놓은 놈이지만 어쨌든 여기서의 명분의 문제에서는 문재인이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특검 수사 다 끝나고 황교안 때 잡아놨어. 황교안 때. 그래서 문재인이 풀어주는데 명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이명박이는 안 돼. 왜? 이명박이는 문재인이가 공개적으로 이명박 죽여 그랬을 때 이 문재인의 사냥개였던 윤석열이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무혐의 했던 그 사건을 들고 와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구속시켰어요. 이 두 놈이 주범이야. 이명박이 지금 자기 억울하다며. 이 두 놈이 조작 날조 누명의 주범인데 이 두 놈이 풀어주는데 나와? 이명박이야말로 지금 나오면 안 돼요. 만약 원칙도는. 근데 이명박이 맨날 아프다 뭐 내가 감옥 있을 때도 맨날 아프다 그랬던데 나오는 건 좋아. 나오는 건 좋은데 나와서 난 볼 때 이 이명박이 나오면요. 여기다 숟가락 될 것 같아. 숟가락 아무리 봐도. 이명박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빌고 여기다가 줄 서가지고 뭐 하나 먹으려고 갖다 댈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명박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윤석열이하고 문재인이 하는 짓은요. 기본 원칙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이명박 왜 잡아놨어? 이명박 왜 잡아? 그냥 정치복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 이거는. 자기들이 잡아놓고 자기들이 풀어줘. 자, 진중권하고 유시민이가 지금 싸운다는데 얼빠진 유시민 정리해야 유시민 개가 공자 먹어지죠. 이 진중권이가 아무래도 이 친러 세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세가 밀리니까 이제 윤석열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이제 유시민을 치려고 하는 건데 민주당이 살려면 비정상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부터 복원해야 한다. 김어준, 유시민. 내가 봐도 그런데 이 김어준, 유시민, 진중권까지 포함해서 이게 범 안티조선 세력인데 강준만도 그렇고 이 범 안티조선이 원래 90년대 초반부터 나와서 원래 좌익의 완전 비주류였어요. 근데 이것들이 노무현 앞세워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엄청난 주류가 됐는데 그 2002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20년 이상 이것들이 좌익에서 주류 역할을 했어요. 안티조선 세력이. 원래는 언론개혁 세력이었는데 이것들은 언론개혁 관심도 없어. 그냥 오직 권력개혁만 관심 두는데 진중권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김어준, 유시민 요것들이나 어떻게 할까 보면은 이것들도 이제 이 문재인, 윤석열 딜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김어준은 100%고 유시민은 또 조국을 팔아먹어서 그런데
지금 김용민은 보니까 이재명 쪽으로 가는 것 같고, 하여튼 이 안티조선 세력이 20년간 이 좌익에서 가장 크게 해먹은 놈들인데, 이것들이 문재인 윤석열 야합에 참여할지, 이재명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나는 이것들의 이 생존 본능을 볼 때는 얘네들이 또 탄핵 무효를 외칠 수도 있다고 봐요. 얘네들도. 요 놈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어디로 갈지 이거.